야, 박소민, 이런 찌그러진 도시락통으로 밥 먹고 다니냐? 제발 그만둬. 할아버지가 정성껏 싸주신 건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할아버지의 정체를. 학생들, 내 손녀에게 한 짓을 모두 알고 있어. 뭐야, 할배, 우리가 뭘? 소민이 할아버지고 태권도 구단이거든. 조용히 얘기할 때 그만둬. 이게 뭐야, 할배가 괴물이야! 내 손녀 건드리면 내 놈들 허리뼈는 정말 없다. 세상에는 아직 진짜 영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곁에 말이에요. 2004년 4월, 인천 부평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는 아직도 봄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이 동네는 70년대에 지어진 5층짜리 벽돌 아파트들이 듬성듬성 서 있고 그 사이로 새로 지어진 중학교 건물이 유독 번쩍거리며 서 있었죠. 공단 지역과 가까워서 하루 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파트 벽면에는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 손잡이는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았죠. 서로서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정겨운 동네였거든요.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직 급식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이 학교에서는 절반의 아이들이 도시락을 가져왔고 나머지 절반은 매점에서 빵을 사 먹거나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곤 했습니다. 학교 복도에는 여러 가지 도시락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김치찌개 냄새, 계란말이 냄새, 멸치볶음 냄새까지. 야, 또 전자레인지 고장났어. 복도 끝 급식실 앞에는 낡은 전자레인지 2대가 놓여 있었고 도시락을 든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테이프로 붙여놨고 다른 하나는 돌아가는 접시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겨우 돌아가고 있었죠. 그 줄 맨 뒤쪽에 박소민이 서 있었습니다. 소민은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또래보다 작은 키에 통통한 체격이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아이였죠. 손에는 분홍색 도시락통을 소중하게 안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싸준 것이었습니다. 소민의 도시락통은 조금 낡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지만 소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용돈을 모아서 사주신 것이거든요. 도시락통 뚜껑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소민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붙여주신 꽃 모양 스티커였죠. 계란말이, 김치볶음,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 소민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요리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정성만큼은 최고였거든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서툰 솜씨로 반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란말이는 늘 한쪽이 타고 김치볶음은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웠지만 소민은 그 맛을 좋아했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도시락을 데워서 가져가고 있었죠. 소민은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치며 기다렸습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야, 박소민.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소민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이태호였습니다. 이태호는 키 178cm의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한 아이였습니다. 이 학교의 비공식적인 짱이었죠. 중학교 3학년이지만 나이는 16살. 한 번 유급을 했거든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결석이 많아져서 유급을 당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학교를 안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태호는 항상 교복 셔츠 단추를 끝까지 풀어놓고 다녔고 넥타이도 대충 걸치기만 했습니다. 신발은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는데 학교에서 금지하는 것이었지만 선생님들도 이태호에게는 뭐라고 하지 않았죠. 뭐야? 소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시락통을 더 꽉 안았죠. 야, 너 폰 어디 갔어? 어제 빌려달라고 했잖아. 이태호 옆에는 2명의 친구들이 더 있었습니다. 김영수와 박철민. 이들은 늘 이태호와 함께 다니며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곤 했죠. 김영수는 뚱뚱한 체격에 항상 과자를 입에 물고 다녔고 박철민은 마른 체격에 눈이 작아서 늘 째려보는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안 사주셔서. 사실 소민에게는 폴더폰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용돈을 몇 달 모아서 사주신 LG 애니콜이었죠.
은색 바탕에 작은 액정이 달린 그 폰은 소민의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호에게 빌려주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아이들이 이태호에게 물건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짓말하네. 어제 너 폰으로 문자 보내는 거 봤는데. 이태호가 소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소민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벽에 등이 닿아 있었죠. 복도 벽면에는 학교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는데 소민의 등이 그 종이를 구겨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슬금슬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죠. 이태호 일당이 무서웠거든요. 지난번에 이태호에게 대들었던 아이는 한 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 안 빌려줄 거면 됐어. 대신에 이태호가 소민의 도시락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소민이 소중하게 안고 있는 분홍색 도시락통이 이태호의 시선에 들어왔죠. 이런 찌그러진 도시락통으로 밥 먹고 다니네? 부끄럽지도 않아? 그 순간 소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시락통이 낡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용돈을 모아서 사주신 소중한 물건이기도 했고요. 그만둬. 소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태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야, 영수야. 이거 한번 봐봐. 뭐가 들어있나? 김영수가 다가와서 소민의 도시락통 뚜껑을 억지로 열어버렸습니다. 소민이 막으려 했지만 김영수가 더 힘이 셌죠. 뚜껑이 열리면서 할아버지가 서툰 솜씨로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볶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란말이는 한쪽이 까맣게 타 있었고 김치볶음은 김치가 너무 잘게 다져져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멸치볶음도 들어있었는데 멸치가 너무 바싹 말라서 부서져 있었죠. 우와, 이게 뭐야? 계란말이라고? 완전 타서 검정색이네. 김치볶음도 이상해. 김치가 다 으깨져 있잖아. 이런 거 어떻게 먹어? 박철민도 끼어들었습니다. 멸치볶음도 부서져서 가루 같네.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요리 배우시라고 해.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구경하기 시작했죠. 소민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바로 그때 김영수가 실수인 척하며 소민의 팔을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미안. 도시락통이 소민의 손에서 벗어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완전히 열리면서 계란말이와 김치볶음, 멸치볶음이 복도 바닥에 흩어져 버렸죠. 할아버지의 정성이 한순간에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소민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반찬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먹을 수 없었죠. 복도 바닥에는 학생들이 밟고 다녀서 먼지와 때가 묻어 있었거든요. 야, 진짜 미안해. 우리가 실수했네. 이태호가 거짓으로 사과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악의가 가득했죠.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이었거든요. 소민은 눈물을 참으며 흩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더러워져서 먹을 수 없는 상태였죠. 빈 도시락통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오후 4시 소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빈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고 학교를 나올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오후 햇살을 받아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5층짜리 벽돌 아파트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마다 시멘트의 회색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베란다 철창은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민이 사는 곳은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했죠. 계단 손잡이를 잡으면서 소민은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태호와 그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똑똑. 소민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벨이 고장나서 늘 손으로 문을 두드려야 했거든요. 오, 우리 소민이 왔구나. 문이 열리면서 박만수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78세의 만수 할아버지는 키가 165cm 정도로 또래에 비해 건장한 편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세었지만 허리는 굳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힘찼죠.
할아버지는 평상시에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낡긴 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옷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할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굵고 두꺼운 손가락에는 수십 년간 무예를 수련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소민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죠. 그래, 어서 들어와. 할아버지가 간식 준비해놨다. 거실로 들어서자 작은 상 위에 사과가 깎여서 놓여 있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깎아서 모양은 울퉁불퉁했지만 정성만큼은 최고였죠. 옆에는 보리차도 한 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태권도를 수련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수련이 아니었죠.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40년 넘게 태권도에 매진한 결과 구단이라는 최고 수준의 단증을 받았거든요.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구단 보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무도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수십 명씩 찾아와서 태권도를 배웠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도관을 정리하고 지금은 손녀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특기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맨주먹으로 판스프링을 깨뜨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무도 잡아주지 않은 세워진 빨간 벽돌을 당수로 깨뜨리는 속파도 가능했죠. 무엇보다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어느 세기로 어디를 누르면 30초 동안 기절시킬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만수 할아버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과거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죠. 손녀 소민을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민아, 오늘 도시락 맛있게 먹었니? 할아버지가 소민의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면서 물었습니다. 도시락통이 깨끗하게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하셨죠. 네, 할아버지, 맛있게 먹었어요. 소민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음식을 바닥에 버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니? 혹시 어디 아픈 데 있나? 만수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무예를 수련하면서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예리해졌습니다. 소민의 얼굴,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학교에서 조금 피곤해서요. 소민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예리한 눈빛을 마주보기가 어려웠거든요. 만수 할아버지는 소민의 대답을 듣고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손녀의 눈가가 살짝 빨갛게 되어 있었고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거든요. 하지만 억지로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소민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죠. 그래, 그럼 간식 먹고 좀 쉬어라. 할아버지가 저녁 준비할게.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요리 실력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소민은 방으로 들어가서 책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죠. 2004년이라 인터넷 속도는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모뎀 소리가 삐리리리 하고 울린 후에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거든요. 소민은 싸이월드에 접속했습니다. 자신의 미니홈피를 확인해 보니 방문자가 평소보다 많이 늘어 있었죠. 하지만 남겨진 메시지들은 좋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도시락 떨어뜨린 거 진짜 웃겼어. 크크. 박소민 완전 바보 같았음. 할아버지가 만든 도시락이래? 진짜 이상하게 생겼더라. 소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인터넷까지 퍼진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오늘 일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민아, 저녁 먹자. 소민은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 식탁에 놓여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설거지할게요. 괜찮다. 할아버지가 할 수 있어. 저녁을 먹으면서도 소민은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소민을 관찰했습니다. 밥을 먹는 속도도 평소보다 느렸고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소민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제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만수 할아버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은 확실했죠.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에는 여기저기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동네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소민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 뒤척였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이태호와 그 친구들이 또 괴롭힐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민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 부평구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회색 하늘과 뒤섞여 있었죠. 소민아, 일찍 일어났네? 만수 할아버지는 이미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손녀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챈 할아버지는 오늘 아침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네, 할아버지, 일찍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사실 소민은 일찍 가서 이태호 일당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다른 이유를 댔죠. 그래? 그럼 도시락 빨리 싸줄게. 오늘은 계란말이를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통 뚜껑을 닫아주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예쁘게 싸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죠. 고마워요, 할아버지. 소민이 도시락통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빨리 집을 나섰죠. 아침 7시 30분 학교에 도착한 소민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이태호 일당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보통 8시쯤에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라 아직 안 온 것 같았습니다. 소민은 교실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맨 뒤쪽 자리였는데 소민이 좋아하는 자리였죠. 조용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소민아, 일찍 왔네? 반 친구인 김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소민과 친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죠. 응,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싸이월드에 내 이야기가 올라와 있던데. 김미영의 말에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싸이월드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이죠. 뭐가 올라왔는데? 그냥 도시락 떨어뜨린 거 누가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소민에게는 별거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사진까지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거든요. 사진까지 찍었다고? 응. 그런데 진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곧 사람들이 잊을 거야. 김미영은 위로하려고 했지만 소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고 소민은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주변 친구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죠.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소민에게는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민은 어제와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웠지만 배가 고파서 도시락을 데우러 가야 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있는 복도로 나가니 다행히 어제보다 줄이 짧았습니다. 소민은 조심스럽게 줄 맨 뒤에 섰죠. 야, 박소민.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소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태호의 목소리였거든요. 어제 우리가 실수해서 미안했어. 오늘은 조심할게. 이태호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김영수와 박철민이 함께 있었죠. 괜찮아. 소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야, 어제 약속한 거 기억하지? 폰 빌려달라고 했잖아. 약속한 적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약속했어. 그렇지, 영수야? 김영수가 끄덕였습니다. 맞아, 분명히 빌려준다고 했어. 소민은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은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빌려달라고 급한 전화가 있어서. 이태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민은 어쩔 수 없이 가방에서 은색 폴더폰을 꺼냈죠. 고마워.
잠깐만 쓰고 바로 돌려줄게. 이태호가 폰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죠. 그런데 폰 요금은 누가 내? 할아버지가 내시나? 박철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응, 그럼 우리가 많이 써도 괜찮겠네. 할아버지 돈이니까. 소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용돈을 모아서 사주신 소중한 폰이었는데 이렇게 빼앗길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리고 말야. 오늘 매점에서 빵 좀 사다 줄 수 있어. 우리 돈이 부족해서. 이태호가 소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없기는. 어제 할아버지가 용돈 주는 거 봤는데 사실 소민에게는 점심 후에 먹으려고 아껴둔 1,000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마저 뺏기고 싶지는 않았죠. 정말 없어. 그러게. 가방 좀 확인해 볼까? 김영수가 소민의 가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소민이 막으려 했지만 김영수가 더 빨랐죠. 여기 1,000원 있네. 없다고 거짓말했잖아. 소민의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가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아껴둔 돈이야. 아껴둔 돈, 친구들 도와주는 것도 못해. 진짜 나쁘네. 이태호가 1,000원을 빼앗아갔습니다. 소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고마워, 소민아. 우리가 빵 사 먹고 나면 남는 거 줄게. 하지만 소민은 그들이 돈을 돌려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민은 도시락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팠고 폰과 돈까지 빼앗겨서 마음도 무거웠죠.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허락해 주셔서 화장실로 갔는데 이상하게 이태호 일당이 뒤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민이 안심하고 볼일을 보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이태호 일당이 들어왔죠. 야, 소민아. 잠깐만. 여기는 여자 화장실인데. 알아. 잠깐만 들어온 거야. 이태호가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올까 봐서였죠. 뭐 하려고?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 말 좀 들어. 박철민이 소민을 구석으로 밀었습니다. 너 계속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폰 없다고 하고 돈 없다고 하고. 거짓말 안 했어. 아니야. 분명히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지. 김영수가 소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엎드려 뻗쳐 자세 해봐. 싫어. 시키는. 빨리 안 해. 이태호가 소민의 어깨를 눌러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소민은 어쩔 수 없이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해야 했죠. 이제 30초 동안 이 자세 유지해. 움직이면 더 오래 하는 거야. 소민은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시간 끝. 이제 일어나. 30초가 지나고 나서야 소민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복이 더러워졌고 무릎이 아팠죠. 다음부터는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마, 알겠지? 이태호 일당이 화장실을 나가고 나서 소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소민은 할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웠고 돈을 빼앗겼다고 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만수 할아버지는 소민의 얼굴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손녀의 눈빛이 어제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직접 학교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3일째가 되던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태호 일당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하고 치밀해졌거든요. 아침 등교길 소민은 학교 담벼락에 붙은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스프레이로 크게 쓰여진 글씨가 눈에 띄었죠. 박소민은 돼지 키키키.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낙서를 볼 수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등교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미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지나가던 한 선생님이 낙서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었죠. 소민은 급하게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도 아이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담벼락에 박소민 욕하는 낙서 봤어? 진짜? 누가 그런 거 했대? 모르겠어. 근데 진짜 심하네. 소민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니 몇몇 아이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태호 일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하게 다가왔죠. 야, 소민아. 어제 폰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 이태호가 소민의 폰을 꺼내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려줄 생각은 없어 보였죠. 언제 돌려줄 거야? 소민이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돌려줘, 왜? 우리가 더 필요한데. 김영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사주신 건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진짜 요리 못하시더라. 어제 또 이상한 도시락 싸왔더라고. 박철민이 소민의 도시락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가 들어있나 볼까? 이태호가 소민의 도시락통을 빼앗아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볶음이 들어있었죠. 우와, 또 탔네. 할아버지 요리 수업 받으셔야겠어. 김치볶음도 이상해. 이런 거 어떻게 먹어? 아이들이 웃어댔습니다. 그때 김영수가 갑자기 도시락통을 흔들어 버렸죠. 실수했네. 도시락통 안에 반찬들이 섞여버렸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볶음이 뒤엉켜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미안, 진짜 실수야.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야, 소민아, 너 싸이월드 요즘 인기 많더라. 이태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뭔 말이야? 모르겠어. 내 미니홈피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왔던데. 소민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말야, 내 사진 진짜 잘 나왔더라. 특히 어제 도시락 주워 담는 사진. 박철민이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소민이 바닥에 떨어진 반찬을 주워 담는 사진이 찍혀 있었죠. 이 사진 싸이월드에 올렸어. 제목은 우리 학교 유명인이라고 했지. 소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갔다는 것이었거든요. 왜 그런 거 올렸어? 재밌잖아. 사람들 반응도 좋고. 이태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 한번 확인해봐. 소민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소민은 PC방에 들렀습니다. 1,000원이 없어서 30분밖에 못 쓸 돈이었지만 싸이월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신의 미니홈피에 들어가니 정말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반찬을 주워 담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댓글은 50개가 넘었습니다. 키키키 완전 웃기네. 진짜 바보 같아 보인다. 도시락 왜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할아버지가 만든 거래? 할아버지도 요리 못하나 보네. 박소민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이상하네. 소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욕하는 댓글들이 가장 마음 아팠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소민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서 와라라고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대답할 힘도 없었죠. 소민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PC방에 잠깐 들렀어요. PC방, 무슨 일로? 그냥 숙제 때문에요. 만수 할아버지는 소민의 대답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평소 소민은 PC방에 가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폰은 어디 있니? 어제부터 계속 안 보이는데. 소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폰을 빼앗겼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게 충전기가 고장나서 술이 맡겼어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소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어디 술이 맡겼는데? 학교 앞 휴대폰 가게요. 만수 할아버지는 소민의 대답을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손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소민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몇 숟가락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만수 할아버지는 혼자 남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밤 11시 할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뭔가 단서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 근처를 지나가는데
멀리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소민의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았죠. 박소민, 완전 바보야. 내일은 뭘로 괴롭힐까? 싸이월드에 또 다른 사진 올리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네. 더 재밌는 걸로 해보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소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태호, 김영수, 박철민이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또 만나자. 소민이 어떤 반응 보일지 궁금하네. 아이들이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만수 할아버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78세의 태권도 구단 할아버지의 주먹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소민이 학교에 간 후, 할아버지는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검은색 운동복이었습니다. 40년 전 무도관을 운영할 때 입던 것으로 아직도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죠.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할아버지는 학교 근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대신 학교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담벼락에 붙은 낙서를 발견했을 때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소민은 돼지 키키키, 빨간 스프레이로 크게 쓰여진 글씨를 보며 할아버지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굳어졌습니다. 40년간 수연한 무도인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놈들이. 할아버지는 학교 앞 문구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아주머니, 혹시 이 학교 학생들 중에 말썽꾸러기들 있나요? 아,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데 손자 손녀가 이 학교 다니시나 봐요? 네, 손녀가 2학년에 다니고 있어서요. 그러시구나. 말썽꾸러기요? 있죠. 있고 말고요. 특히 3학년에 이태호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제일 말썽이에요. 문구점 아주머니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빨간 머리로 염색하고 다니는데 맨날 다른 애들 괴롭히고 그래요. 김영수, 박철민이랑 셋이서 몰려다니면서 말이죠. 할아버지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어젯밤 놀이터에서 본 바로 그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애들이 어떤 짓을 하나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약한 애들 돈 뺏고, 폰 빼앗고, 심지어 인터넷에다가 사진 올려서 놀리기도 한다니까요. 문구점 아주머니의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요즘 박소민이라는 애가 그 애들한테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불쌍해라. 조용하고 착한 애인데 할아버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죠. 그 애들이 주로 어디서 놀까요? 학교 뒤편 공원이요. 거기서 맨날 몰려다니면서 담배도 피우고 그래요. 정보를 충분히 얻은 할아버지는 문구점을 나와 학교 뒤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수민에 대한 괴롭힘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이태호 일당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야, 소민아. 오늘 우리가 좋은 게임 하나 준비했어. 이태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소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게임? 응, 재밌는 게임이야. 우리가 질문하면 너는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야. 김영수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너 할아버지 요리 어떻게 생각해? 소민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질 것 같았거든요. 맛있어. 거짓말. 우리 다 봤는데 매일 남기잖아. 정직하게 대답해. 박철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맛없다고 인정하는 거네? 할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아? 이태호가 비웃었습니다. 소민은 어떻게 대답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 안 해. 그럼 우리가 대신 대답해 줄게. 김영수가 녹음을 계속하며 말했습니다. 박소민은 할아버지 요리가 맛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난해서 좋은 재료로 요리 못 해주는 게 싫대요.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이 녹음 파일 싸이월드에 올려도 될까? 제목은 박소민의 진심이라고 하면 어떨까?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소민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왜 안 돼? 너 진심 아니야?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내 목소리가 들어있는걸? 사람들이 들으면 내가 한 말로 생각할 거야. 이태호가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조용히 걸어오는 중년 남성이었죠. 저기, 학생들,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 당황했죠. 누구세요? 이태호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아, 저는 새로 온 경비원입니다. 학교에서 순찰 중이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요.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목소리를 최대한 변조했습니다. 다행히 고개 숙이고 있는 소민이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들끼리 대화하고 있었어요. 김영수가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학교 규정상 수업 시간에는 복도에서 떠들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할아버지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박철민이 따져 물었습니다. 아, 제가 시간을 잘못 봤나 보네요. 그런데 혹시 이 학생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죠? 할아버지가 소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태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학생은 보건실에 가서 좀 쉬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소민에게 말했습니다. 네, 소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소리를 바꾼 할아버지를 다행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일 보러 가세요. 우리는 곧 교실로 갈 거니까요. 이태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학생들, 혹시 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 괴롭히는 일은 없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모범생이에요. 김영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모범적으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느껴졌죠.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할아버지는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죠.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놈들이 우리 소민이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학교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태호 일당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방과 후 시간, 아이들이 자주 모이는 공원에서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오늘 박소민 표정 봤어? 완전 절망적이더라. 내일은 더 재밌는 걸 해보자. 싸이월드에 가짜 녹음 파일 올리는 거 어때? 좋은 생각이야. 사람들이 진짜로 믿을 거야. 할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더 확실한 증거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소민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서 와라라고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소민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죠. 할아버지는 소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만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태권도 품새 연습을 했습니다. 78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강철 같은 근육과 번개 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제 정의를 구현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이태호 일당의 괴롭힘은 이제 학교 전체가 아는 일이 되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아침 소민은 학교에 가기 싫어서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든 채로 30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죠. 소민아, 왜 아직 안 갔니? 만수 할아버지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소민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아직은 참고 있어야 했죠. 할아버지, 저 오늘 좀 아픈 것 같아요. 소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디가 아프니? 머리가 아파요. 할아버지는 소민의 이마에 손을 대어봤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그럼 오늘 하루 쉬어라. 할아버지가 학교에 연락할게? 정말요?
소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소민을 집에서 쉬게 하는 동안 자신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오전 11시 할아버지는 다시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원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죠. 학교 뒤편 공원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평소 이태호 일당이 모이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꼭 직접 대면할 작정이었거든요. 한편 학교에서는 이태호 일당이 소민이 오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야, 박소민 오늘 왜 안 왔지? 김영수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병원 갔나? 아니면 우리 무서워서 도망갔나? 박철민이 비웃었습니다. 재미없네. 오늘 새로운 게임 준비했는데 이태호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른 애들이나 괴롭힐까? 아니야. 박소민만큼 재밌는 애가 없어. 내일까지 기다리자. 수업이 끝나고 오후 4시 이태호 일당은 평소처럼 학교 뒤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내일 소민을 어떻게 괴롭힐지 계획을 세우려고 했죠. 공원에 도착한 그들은 평소 자신들이 앉던 벤치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아저씨, 거기 우리 자리예요. 이태호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리? 만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네, 우리가 맨날 앉는 자리거든요. 다른 데 가서 앉으세요. 김영수가 거들었습니다. 공원 벤치가 너희들 것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뭐야, 이 할배? 말이 안 통하네. 박철민이 짜증을 내며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학생들,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우리 선생님이에요? 이태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니지만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관심? 왜요? 너희들이 박소민이라는 학생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우리는 그런 짓 안 해요. 김영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지?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싸이월드에 올라온 소민의 사진이 떠 있었죠. 이거 어떻게? 이태호가 당황했습니다. 인터넷은 참 무서운 곳이야. 한번 올라간 건 누구나 볼 수 있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신고할 거예요? 박철민이 겁을 내면서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신고? 그런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뭔데요? 너희들이 직접 사과하는 거야. 박소민에게 말이야. 사과? 왜 우리가? 이태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드러냈죠. 그 아이가 내 손녀이기 때문이야.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박소민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박소민의 할아버지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너희들이 내 손녀에게 한 짓을 모두 알고 있어. 우리 별로 한 거 없는데요. 박철민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별로 한 거 없다고? 도시락 엎어뜨리고, 폰 빼앗고, 돈 빼앗고, 화장실에서 괴롭히고, 인터넷에 사진 올려서 놀리는 게 별로 한 거 없는 거냐?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을 때 아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이태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일주일 동안 지켜봤거든. 너희들이 내 손녀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모두 봤어. 순간 아이들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죠.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40년간 무예를 수련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당은 목소리에도 기가 죽었지만 할아버지가 모두 알아버렸다는 사실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할게요. 김영수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게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박철민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첫 번째, 내 손녀 폰 당장 돌려줘라. 폰은
이태호가 망설였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다 봤어. 할아버지의 예리한 눈빛에 이태호는 어쩔 수 없이 폰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 모두 삭제해라. 네. 세 번째, 내 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라. 사과는 언제? 지금 당장. 할아버지의 말에 아이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근데 소민이는 지금 없는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데려올 테니까.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내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민아, 할아버지야, 학교 뒤편 공원으로 나와라. 중요한 일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난 후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10분 후에 내 손녀가 올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사과할지 생각해둬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내 손녀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에는 40년간 태권도를 수련한 구단 고수의 위압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순간 진짜 공포를 느꼈죠. 멀리서 소민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부르셔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 손녀는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 소민이 공원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태호 일당과 함께 있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소민아, 이리 와라. 만수 할아버지가 손녀를 자신 옆으로 불렀습니다. 소민이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소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이 친구들이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구나. 소민은 이태호 일당을 보며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걸까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소민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도시락 엎어뜨리고, 폰 빼앗고, 돈 뺏은 거,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김영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사진 올려서 놀린 것도요. 박철민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사과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길래 뭐라고 했냐고? 만수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별말 안 했어. 그냥 대화를 좀 나눴을 뿐이지. 하지만 이태호 일당의 표정을 보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내 폰이야. 이태호가 소민의 폰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동안 빼앗겨 있던 소중한 폰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김영수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소민에게서 빼앗았던 1,00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안 할게요. 박철민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소민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어떻게 이 아이들이... 소민아, 할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만수 할아버지가 소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어. 밤마다 울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할아버지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했지. 소민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괜찮다. 소민아. 할아버지가 이해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가 소민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때 이태호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도 되죠? 사과도 했고. 잠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 거 맞지? 네. 정말 진심이에요. 그럼 앞으로 내 손녀에게 절대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나? 약속합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벤치 옆에 있던 빨간 벽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할아버지가 벽돌을 공중에 던진 후 번개같이 손날로 내리쳤습니다.
팍! 벽돌이 두 동강으로 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야!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뒤걸음질 쳤습니다. 78세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벽돌을 깬 것이었거든요. 이건 이태호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어. 그냥 조금 한 게 아니라 태권도 구단이거든.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구단이요?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구단이야.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너희들을 30초 동안 기절시킬 수도 있어.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 거친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3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진짜 불량배들이었습니다. 형들, 이태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야, 이태호, 너희들이 할배한테 구칭거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진짜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키 180cm의 근육질 몸매, 팔에는 문신까지 새겨져 있었죠. 아니에요, 형. 그냥 우리 후배들 건드린 할배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남자가 만수 할아버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소민이 데리고 가세요. 이태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민을 자신의 뒤로 보내며 말했죠. 소민아, 뒤로 물러서 있어라. 할아버지, 괜찮다. 할아버지가 처리할 테니까. 불량배들이 할아버지를 에워쌌습니다. 상황이 아주 위험해 보였죠. 나이 먹고 애들 괴롭히는 게 취미야, 할배? 가장 큰 남자가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애들을 괴롭힌 건 너희들 후배들이고 나는 그냥 교육을 시켜준 것뿐이야. 교육. 웃기네. 이제 진짜 교육이 뭔지 보여줄까?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40년간 숨겨온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죠. 불량배 리더가 주먹을 휘둘러 오는 순간 만수 할아버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구나. 할아버지가 조용히 중얼거리며 오른발을 한 발짝 뒤로 빼면서 자세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78세 노인의 몸에서 번개 같은 움직임이 터져 나왔죠. 휘익! 할아버지의 왼손이 불량배의 주먹을 가볍게 쳐내면서 동시에 오른다리가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완벽한 태권도 옆차기였죠. 뭐야? 불량배 리더가 놀라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발끝이 정확히 그의 복부를 강타했거든요.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180cm가 넘는 불량배가 날아가서 나무의 등을 부딪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픽 써져 버렸죠. 형, 나머지 2명의 불량배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왼쪽에서 오는 주먹을 피하며 할아버지는 몸을 낮춰 360도 회전하면서 다리로 쓸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불량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할아버지는 일어서면서 세 번째 불량배를 향해 멋진 앞차기를 날렸죠. 퍽! 세 번째 불량배도 뒤로 날아가서 벤치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3명의 불량배가 모두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배가 괴물이야. 불량배들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민아,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숨 하나 거칠지 않은 채로 소민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산책을 하고 온 것처럼 여유로웠죠.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소민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멋진 모습에 완전히 감동했거든요. 이태호 일당은 입이 딱 벌어져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형들이 할아버지에게 10초 만에 제압당한 것이었거든요. 이제 알겠지? 내 손녀에게 손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할아버지가 불량배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불량배들이 겨우 일어나서 절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빨리 사라져라.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불량배들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소민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민아, 안녕. 아침 등교길에 이태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아, 안녕. 소민은 아직도 어색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놀라움이었습니다. 도시락 괜찮아? 혹시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우리가 고쳐줄게. 김영수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거든요. 점심시간 전자레인지 앞에서 줄을 서는 소민을 보며 박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소민아, 우리가 먼저 데워줄까? 줄 안 서도 돼? 괜찮아. 나도 기다릴 수 있어. 소민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함 때문이었죠. 그런데 소민아, 너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더라. 벽돌을 맨손으로 깨시고 불량배들을 순식간에 혼내주잖아. 처음에 우리에게 말로 겁주실 때는 설마 했는데. 와, 내가 그걸 직접 봤잖아. 이태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광경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구단이면 정말 대단한 거지. 말로만 듣던 구단의 실력을 그것도 할아버지가 아직도 안 믿겨. 그날 오후 소민은 반 친구인 김미영에게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민아, 혹시 너희 할아버지한테 태권도 배울 수 있을까?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호신술 좀 배우고 싶거든. 정말. 할아버지한테 물어볼게. 소민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할아버지께 관심을 보인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니 만수 할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요즘 아이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지. 정말요? 그럼 미영이한테 말해줄게요. 그런데 소민아, 너도 같이 배워볼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소민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네, 배우고 싶어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소민네 집 근처 공원에서 작은 태권도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미영 혼자였지만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죠. 할아버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한 달 후에는 10명 가까운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태호와 김영수, 박철민까지도 참여했죠. 오늘은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자. 만수 할아버지가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작은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했죠. 와,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태권도는 몸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더 중요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그게 진정한 무도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이태호 일당은 더욱 진지하게 들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소민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거든요. 소민아, 이 동작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중심을 잡은 다음에. 소민이 친구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소민이 설명을 정말 잘해주네. 맞아. 소민이한테 배우니까 더 쉬워. 친구들의 칭찬을 들으며 소민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권도 연습이 끝나고 난 후 이태호가 소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민아, 정말 미안해. 예전에 그렇게 괴롭혀서.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소민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많이 변했어. 이제는 다른 친구들 괴롭히는 애들 보면 우리가 말려. 김영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응.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 박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우니? 모든 게요. 저를 지켜주시고 태권도도 가르쳐주시고. 소민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건 당연한 거야. 할아버지니까. 이제 저도 다른 친구들이 괴롭힘 당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진정한 무도정신이지. 할아버지가 소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몇 개월 후 소민의 미니홈피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저를 지켜주시고 친구들에게도 태권도를 가르쳐주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당당해졌고 다른 친구들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댓글에는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소민아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태권도 배워서 정말 좋았어. 그해 겨울 학교에서는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학년 한 아이가 고학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야, 그만둬. 소민이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예전의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뭐야, 너 괴롭히는 거 그만두라고 했어. 소민의 당당한 목소리에 고학년들이 당황했습니다. 너 우리한테 혼나볼래? 그때 이태호 일당이 나타났습니다. 야, 너희들. 어린애 괴롭히는 게 뭐가 재밌어? 아직 우리 학교에 소민이를 모르는 애들이 있네. 우리 소민이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줄 알아. 그날 오후 소민은 할아버지께 그 일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다른 친구 도와줬어요. 그래, 우리 소민이가 이제 정말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요. 만수 할아버지는 손녀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평생 무예를 수련한 보람이 있구나. 내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그날 밤 소민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정말 뿌듯한 하루였다. 할아버지 덕분에 나는 당당해졌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나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인천 부평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공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의 태권도 교실이 열리고 소민은 이제 당당한 조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괴롭힘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